금 가격은 10월 19일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380달러를 기록한 뒤 급락했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에는 3% 이상 하락했고 다음 날인 10월 28일에는 추가로 1% 떨어져 3,963달러에 거래되며 심리적 지지선인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추락하는 금 가격이 과연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금의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며 시장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금은 온스당 약 4,0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만 해도 10%가 급등했고 연초 대비 약 65% 상승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 이후 가장 강력한 상승세로 평가됩니다. 바로 그 1970년대에도 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 속에서 폭등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금이 왜 그렇게 뛰었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금이 왜 폭등했을까요? 첫 번째는 닉슨 쇼크입니다. 1971년 이전까지 달러는 곧 금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1온스의 금은 35달러와 교환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는 달러를 금과 같은 신뢰의 화폐로 인식하며 안심하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이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와 베트남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이 빠져나가자 이제 달러로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각국 통화가 급락하고 국제 무역 질서가 요동쳤죠. 이 사건이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그때부터 달러는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 그대로 신뢰로만 유지되는 종이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달러의 가치는 미국 경제의 신용에만 의존하게 되었고 그 신뢰가 흔들리면 전 세계 금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달러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걸까? 그 불안감이 금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려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이돈 대신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했고 금 가격은 이후 수년간 폭등하며 새로운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일 쇼크입니다. 1973년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뒤집혔습니다. 석유 수출국들이 분노에 찬 결정을 내렸죠. 서방 국가들의 이스라엘 지원에 반발하며 원유 가격을 무려 4배나 인상한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도미노처럼 모든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빵값, 교통비, 전기료, 심지어 커피 한 잔 값까지 치솟았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줄였고 도로엔 기름 파동으로 텅 빈 주유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휘발유를 사야 했고 밤마다 기름값이 오르는 뉴스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물가는 폭등하니 사람들은 돈을 쥐고 있어봐야 녹아내린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갑 속 달러는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떨어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새로운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해답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인플레이션의 파도에도 녹슬지 않는 자산. 사람들은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금값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오일 쇼크는 결국 금의 시대를 다시 불러온 계기가 되었고 달러가 흔들릴 때 금이 빛난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금값 폭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3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적자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는 GDP의 약 7%에 달하며 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 건전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 신뢰도 하락입니다. 정부가 통화 정책에 직접 개입하며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에서 3.5% 수준인데 기준금리를 2.5%로 낮추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실질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 부정직성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달러의 무기화와 글로벌 신뢰 붕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이후 세계 각국은 달러를 더 이상 위험 없는 통화로 보지 않습니다.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게까지 제재와 관세를 가하면서 미국은 금융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채는 결국 신뢰인데 미국은 그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금값이 오르는 것은 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달러와 미국의 신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떠나 실물 가치로 피신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서 논의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금값의 향방을 결정지을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얻었습니다. 바로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통화 신뢰도 하락, 그리고 글로벌 신뢰 붕괴입니다. 금값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려면 이 5가지 요인들이 해소되었는가를 체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최근 금값은 왜 폭락했을까?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APEC 회의에서 양국 협상가들이 무역 기본 합의에 도달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위협이 철회되고 희토류 수출 제한이 1년 유예되자 투자자들은 금 대신 증시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가 제안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 관세가 없던 일로 되었다고 밝히며 위험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또한 금값이 올해 급등세를 보인 만큼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과열된 시장에서 이익을 확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기 매도세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000달러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추가 매물이 나왔고 이는 일시적 조정의 폭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장 심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값 상승에는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매입 기대가 반영돼 있었지만 향후 매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입니다. 앞서 정리했던 5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이번 금값 조정이 과연 그 요인들이 해소된 결과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제기한 구조적 변수들이 실제로 완화되었는지 아니면 단기 심리 변화에 따른 일시적 조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보죠.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미지수이지만 내년에는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는 의미보다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다시 완화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역시 건설업으로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살려 경제를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재정 적자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국가 부채는 실시간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누적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GDP의 120%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 신뢰도입니다. 달러가 예전처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몇 달간 강세보다는 오히려 정체 또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재정 불안과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은 달러의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가 과연 안전자산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신뢰를 살펴보면 미국의 리더십이 과거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과의 무역 갈등,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커지는 탈달러 움직임은 미국의 글로벌 신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빚은 늘어나고 있고 세계는 이제 하나의 기축통화만 믿는 시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도, 재정 적자도, 통화 신뢰도도, 그리고 글로벌 신뢰 역시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값이 하락한 이유는 이 문제들이 해결돼서라기보다는 다른 요인, 즉 단기적인 시장 기대 변화나 금리 달러의 움직임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판단은 결국 시장 참여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요인들을 종합하면 이번 조정이 장기 상승 흐름 속에서 나타난 건강한 되돌림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검토할 만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논리가 맞다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들은 어떤 자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거시 투자자는 금 현물보다 금광회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금광주는 금 가격이 오를 때 운영 레버리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이 10% 오르면 생산비가 일정한 금광기업의 영업이익은 20에서 30%까지 급등할 수 있죠. 또한 배당과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금괴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가로 비교해 봅시다. 금값은 2024년 12월 2,600달러에서 현재 2025년 12월 29일 4,000달러까지 53% 올랐습니다. 앵글로골드 아샨티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동시기에 22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67달러로 3배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 다른 대표 기업은 킨로스골드입니다. 9.2달러에서 23달러로 약 2.5배 상승했습니다. 스탠리가 투자한 뉴몬트를 볼까요? 37달러에서 80달러로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금광 로열티 사업을 하는 골드 로열티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1.1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3.6달러로 3배 이상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금광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수익성이 높아졌지만 모든 금광주가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굴 중단, 지정학적 불안, 환경 문제, 예상보다 적은 매장량 등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광주 투자를 고려할 때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지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진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언제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출렁일 수는 있어도 위기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은 본래의 가치를 되찾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은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에 배분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금은 신뢰의 척도이자 인류가 위기 속에서 언제나 돌아가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부의 부채가 늘고 통화 가치가 흔들리며 글로벌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사람들은 다시금 금을 찾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금이 빛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더 깊은 대화를 만들고 더 넓은 시각을 열어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